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재당첨 제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정비사업에 분양을 한번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결국 5년 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분양 신청을 못하게끔 하는 이제 법령, 그리고 이제 경각 규정 내용에 살펴봤는데요. 사실 좀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문이 발생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이라는 게 대체 뭐냐. 보세요. 이 도시정비법 72조 문장에서는 딱 요 한 문장으로 이 재당첨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 당첨된 적이 있으면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못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올해 2월 달에 일단 근본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냐면, 자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17년 8월 2일, 8월 1일, 그러니까 8월 3일 이전에는 서울시 안에 투기과열지구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법의 문장을 그대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일반 분양 청약을 통해서 당첨됐거나 또는 조합원 관리처분 계획, 조합원 최초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 분양 대상자가 됐다는 얘기는 오히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 사업에서 분양 대상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내용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딱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2014년에 재개발구역을 샀고, 그 다음에 2018년 현재는 질문하던 시점이에요. 2018년 2월 13일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인 재개발구역인데 2015년에는 당연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이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죠. 이때 이 재개발구역이 최초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서 분양 대상자가 됐는데, 자, 질문입니다. 이 분양 대상자가 되었던 홍길동이 2018년 2월 13일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비재개발구역의 물건을 구입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홍길동이 마찬가지로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비재개발구역의 일반 분양에 청약해서 일반 분양 당첨자가 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질문 요지는 이거죠.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7년 8월 3일이 됐지만 2015년에 관리처분인가 난 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거니까 분양 대상 이 5년간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투기과열지구의 정비 구역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017년 8월 3일에 됐고 법 개정은 2017년 10월 24일에 했는데 내가 물건을 산 건 2014년,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건 2015년이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거니 5년 이내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용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얘기를 했어요. 2017년 10월 24일에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반 분양 청약해도 각각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열흘 뒤에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회신을 해줬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참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이 나오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정비사업에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라면 상기 시행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 신청 및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 신청이 5년간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장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 해석이 제가 받았던 이 해석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국토부에서 회신해줬던 내용들, 적어도 2018년 6월 7월까지 회신해줬던 내용들은 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해줬습니다. 추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정비사업의 분양, 일반 분양을 받았던 조합원 분양을 받았던 이 내용들이 5년간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된다. 사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이란 뜻이 지금 행위가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진다거나 일반 분양 당첨자가 발생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귀속해서 과거로 회귀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으로 보겠다. 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국토부에서 해신을 해줬습니다. 자, 당첨될 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다라고 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구역으로 봐야 된다는 답변이었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는 조합원 물건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2015년에 난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의 효창 5구역이거든요. 여기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분양받은 사람 저기 있는 매봉산 같은 경우는 위 해석대로라고 하면 2015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2017년 8월 3일날 투기과열지구가 됐으니까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조합원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된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2017년 10월 24일 이후 2018년 2월에 다른 투기과열 지역의 물건을 사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위 규정 때문에 재당첨 금지 규정 때문에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는 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데 재개발을 사면 되겠다 싶어서 성남에 있는 재개발구역 조합원 주택을 매수해서 조합원지를 승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매수하는 시점에 성남 재개발은 지금 수정구, 중원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죠. 했는데 만약에 이 성남 재개발구역이 있는 수정구, 중원구가 분양 신청하기 전에 갑자기 과열이 되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재당첨 금지가 적용되냐 안 되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15년에 분양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를 더 투자하고 싶어서 투기과열지구 아닌 곳에 물건을 샀는데 추후에 투기과열지구가 여기가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 2월 달에 전화를 했습니다. 유선상으로 전화한 내역을 기록이 있는데 저장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 매수하는 시점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다. 과열지구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00%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사실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도 당시에 국토부가 조금 확실하게 답을 주지 않았죠. 근데 이 글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더니 한 분께서 비슷한 사례의 내용을 가지고 회신받은 내용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이 얘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정비사업 재개발 조합원 분양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2015년 투기과열지구가 없었지만 2017년 8월 3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거죠. 이렇게 조합원 분양을 받았는데 이분은 고양시,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기만 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고양시의 주택을 취득해서 이제 보유할 계획인데 현재는 이제 분양 제한이 없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조합원 분양이 향후 2년 후에 이루어질 거, 이 질문이 2017년에 하셨으니까 2019년 정도에 조합원 분양한다고 하면 만약에 현재 조정 지역인 고양시가 2년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조합원 분양 받을 수가 있냐?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냐 안 걸리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자, 답변 내용 보세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의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분양 시점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면 동규정으로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봐야 된다. 분양 신청하는 시점에 가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거죠. 즉 결론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답변에서는 된다. 매수하는 시점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당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재당첨 제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시점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분양 신청하는 시점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서 놀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토부에서 결국 하는 얘기는 2010년 10월 24일 이후에 정비 사업에 물건을 더 사서 분양 대상자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더 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데 2018년 8월 28일에 아시다시피 광명시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 뉴타운이 있죠. 작년 광명 16R구역, 뉴타운 16R구역이 일반 분양했죠. 그 전에 조합원 관리처분인가 났고요. 자, 그러면 16R구역에 일반 분양 당첨된 사람, 또는 광명 16R구역 조합원 분양 받은 사람, 이 사람은 5년간 재당첨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안 걸리는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2017년 12월에 일반 분양 청약해서 당첨된 사람이 5년간 재당첨에 걸린다라고 하면 뭔가 물건을 더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물건 더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7년 예를 들어서 광명 16R구역에 일반 분양 청약해서 당첨된 사람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아무거나 투기과열지구의 물건을 사면 그런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나? 이 사람이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산 건데, 갑자기 사후에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서 앞서 논리대로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거로 보는 거죠. 왜? 서울시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당첨될 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구역으로 봐서 재당첨 제한이 걸리게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광명 16R구역 일반 분양 청약할 때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첨됐으면 조합원 재당첨 제한 안 걸린다라고 볼 수 있었어도, 추후에 광명 16R구역이 1년 뒤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으니까 거기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으로 봐야 될 거다, 재당첨 제한이 그래서 걸릴 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논란이었고요. 이 문제 때문에 광명 뉴타운 또는 고양 능곡 뉴타운, 성남의 구성남의 재개발 구역들, 이런 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투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 때문에 추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기존에 당첨 이력이 발생한 것도 재당첨 제한을 걸리게끔 할까, 이게 겁났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해석 자체가, 법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이 5년간 분양 신청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선 되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이란 기준 자체를 추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보겠다라는 거는 너무 일방적이고 모호한,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2018년 8월 28일 광명시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러한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에 관한 모호한 해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제도 운영 방안이라는 내용을 국토부에서 광명시청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광명시청에 보낸 내용을 가지고 광명시가 각 재개발 구역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니 이 내용대로 해서 재당첨 제한에 따른 분양 대상 제한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확인시켜주는 공문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제도 운영 방안이라고 해서 9월 5일날 광명시에서 공문을 보내왔는데요. 이 내용 그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은 일반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 신청 5년간 제한하게 됐는데, 우리 광명시가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를 정할 때 재당첨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이 다음 내용이 핵심입니다. 운영 방안.
자, 보세요. 투기가열지구 지정 후 분양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까 앞서 국토부가 회신해줬던 내용은 투기가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받은 거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투기가열지구가 지정됐으면 재당첨 제한 걸린다고 봐야 된다라고 아까는 해석을 했었는데 올해 2월달에는 2018년 2월달에는 지금 여기 나온 운영 방안에는 아니다. 투기가열지구 지정 후에 분양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적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조합원 분양의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투기가열지구 지정일 이후인 경우에만 5년간 재당첨 제한, 즉 5년간 투기가열지구 안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뭐라 그랬어요? 투기가열지구 지정일보다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빠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광명 16R구역은 2017년에 일반 분양했는데 2017년 12월에 일반 분양했는데 2018년 8월 28일이 투기가열지구 지정일이니까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그 일반 분양에서 당첨받은 사람은 재당첨 제한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예. 광명 16R구역의 조합원 최초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사람은 최초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이 2018년 8월 28일보다 이전이니까 당연히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의문이 드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서울은 투기가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로 분양받은 경우나 일반 분양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들 다 재당첨 제한 건다고 5년 동안 분양 신청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해서 회신을 해왔었는데 서울은 그렇게 해주고 이 광명시는 따로 봐주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말이 당연히 안 되겠죠.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봤더니 자, 이 뒤 하단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서울 과천 세종, 2017년 9월 6일 대구 수성 성남 분당, 2018년 8월 28일 광명 하남. 자, 이때가 투기가열지구 지정일이에요. 이날 이후에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에 5년간 투기가열지구의 정비 사업이 분양 제한된다. 다시 말해서 광명만 이렇게 예외로 봐주는 게 아니라 서울 과천 세종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투기가열지구가 지정된 상태에서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조합원들이 5년간 재당첨 제한이 발생되면서,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재당첨 제한 이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 이 부분을 심플하게 정리하니까 다음 내용도 심플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투기가열지구 지정 전에 정비 사업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만약에 분양 신청이 투기가열지구 지정 후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질문에서 용산 센터포레에 조합원 분양 받은 사람이 구성남의 재개발 구역을 투기가열지구가 아닌 시점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양 신청 받을 때 투기가열지구 지정이 되면 분양 신청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그때는 투기가열지구 지정 전에 매수한 거는 재당첨 제한으로 안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하진 100%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고, 아니다. 분양 신청할 때 투기가열지구 지정이면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이 내용 보면 그게 아닌 거죠. 투기가열지구 지정이 딱 된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부분도 확인이 되죠. 어떤 부분이 되냐면 2015년은 서울이 2017년 8월 3일 투기가열지구 지정 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효창 5구역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가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시점은 2017년 8월 3일 투기가열지구 지정의 이전이란 얘기죠. 좀 전에 해석대로 따르면 투기가열지구 지정 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 제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받은 경우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5년 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가 아예 배제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비재개발구역, 구성남의 재개발구역에 취득하는 시점에는 투기가열지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분양 신청할 때 투기가열지구가 지정됐다라고 하면 일단 분양 신청은 제한이 없는 거죠. 왜? 나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재당첨 제한에 걸린 사람이 아니니까 요때 분양신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상태에서 구성남 재개발구역이 최초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시점이 실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5년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만약 분양신청을 해놓고 최초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전에 구성남 재개발을 팔고 나온다고 하면 그 경우는 아예 재당첨 제한이 또 안 걸리는 거죠. 좀 명쾌하게 법률 문장대로 해석할 수 있게끔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 해석 자체가 바뀌어서 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광명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앞서 제가 회신받았던 내용은 일단 지금 이 광명시에서 보내온 공문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오피셜하게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2018년 2월에 질의했던 내용, 앞서 살펴봤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자, 제가 9월 5일날 나온 공문을 보자마자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자, 보세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는 상기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아니한다고. 아까는 된다 그랬죠? 이번에는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의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상기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2월달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왔죠. 이 8월달에 이 광명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국토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픽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답변을 받고 나서 제가 아는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서울 안에 조합원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이 걸려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일반 분양 청약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재개발 물건도 못 사고 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다시 국토부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2016년에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분양 재당첨 제한 때문에 분양 제한이 된다라고 아파트2에 뜨는데 어떻게 된 거냐. 나 지금 이런 해석을 받았는데 분양 신청 가능하냐.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해도 되냐. 나는 재당첨 제한에 안 걸리는 사람이 아니냐. 내용을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자, 이 얘기예요. 2009년에 서대문구 주택 구입해서 2016년 3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놨고 2017년 8월 3일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된 상태인데 자, 아파트2에 청약하게 들어가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일반 분양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나는 이거 오류 아니냐. 2021년까지 지금 2016년 3월부터 21년까지 청약할 수 없다는 메시지 뜨는데 이게 오류가 아닌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 1항의 1호에 보면 뭐뭐뭐뭐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같은 항 제7호 감옥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에 제7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풀어서 지금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재개발 또는 소규모 재건축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요거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고요?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언제냐면 요 7호 감옥이라 그랬죠. 5년입니다. 5년간 일반 분양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입주자 걸린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2018년 5월 4일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요게 바뀌면서 경과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바뀌기 전에 바뀌기 전에 이력이 발생했던 사람들은 이 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2018년 5월 4일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부칙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전의 규정에는 보셨던 5년간 재당첨 제한 걸린다. 5년간 분양신청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 5월 14일 날 시행되는 거였는데 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6조인데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했고요. 내용을 보면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4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그러니까 2018년 5월 4일 이전에 아까 거긴 2016년 3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잖아요.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했다라고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다라고 회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2018년 5월 4일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구역에 어떤 이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5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최초 관리 처분 계획을 2016년 3월에 받은 서대문구의 재개발 조합원 분양의 사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정이었기 때문에 자, 이 도시정비법만 놓고 보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의 분양 대상자가 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물건을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사서 분양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 안 걸린다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청약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일반 분양을 규제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8년 5월 4일 날 개정이 됐고요. 이 내용에 따르면 자,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또는 신청한 구역 같은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고 이 서대문구 재개발 구역은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른 5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양 청약해도 될 것 같은데 아파트 2에 이게 여전히 뭐 안 된다고 나오는 거는 조금 시스템상의 문제거나 이런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좀 조절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일을 좀 아파트 2 쪽에다 이 일을 제기해서 이런 경우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재당첨 제한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일반 분양이든 조합원 분양이든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일반 분양은 분양 대상자 당첨, 분양 대상자 선정일, 조합원 분양은 최초 관리 처분, 최초예요.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그리고 그 시점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여야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일보다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이 빠르다고 하면 재당첨 제한 규정은 적용 안 된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은 지역별로 서울, 과천, 세종은 2017년 8월 3일, 대구, 수성, 성남, 분당은 2017년 9월 6일, 그 다음에 광명, 하남은 2017년 8월 28일, 이때를 기준으로 놓고 봐서 이거 이전에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5년간 재당첨 제한에 안 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가 된 이력이 있어서 5년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시점에 물건을 샀는데 거기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할 것 같다. 투기과열지구가 갑자기 지정됐다라고 하면 얼른 재당첨 제한이 없는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야 된다. 팔고 나가야 된다. 분양 신청하기 전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내용이죠. 예, 근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또 복잡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요. 예, 재당첨 금지 관련해서 예, 좀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이제 하나하나 또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앞서 지금 녹화를 다 했었는데 예, 지금 해당 부분이 잘못되어서 예, 조금 정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인코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내용에서 추가되는 내용이고요. 뒤에 내용이랑 이어지니까 좀 이 부분을 좀 염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재질의를 했던 국토부에 재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006년 3월 관리처분인가 받고 2017년 8월 3일날 투기과열지구가 된 서대문구 주택, 요게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 재당첨 제한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니다, 이게 재당첨 제한이 안 걸리는 거고 아파트 투유의 1순위 청약 제한된다는 건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 4-1강에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보정하는 내용을 쓰기는 했는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추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정을 하는 겁니다. 자,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1순위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보면 아파트 투유에서 2021년까지 청약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오류가 아닙니다.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건 맞지만 1순위 청약이 할 수 없는 내용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얘기하는 재당첨 제한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2016년 3월에 관리처분인가 났고 이때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5년간 재당첨 제한은 걸지를 않아요. 근데 그럼 뭘 거냐면 자, 어떤 내용 때문에 1순위가 안 되냐면요.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1항 1호인데요. 보시면 자,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된다고 하고 1순위 자격 요건을 정했는데요. 1순위 자격 요건 중에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할 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1순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청약과열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2016년에 11월 3일날 이제 청약과열지역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서울이 청약과열지역, 그러니까 청약조정대상지역, 요걸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규제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냐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놓고 볼 때 앞에 2006년 3월에 관리처분인가를 통해서 분양 대상자가 된 사례가 뭐가 돼요? 5년 이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2006년 3월부터 5년간은 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청약할 때는 5년 이내에 요 재개발로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뜨는 게 재당첨 제한에 걸려 뜨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 1순위가 될 수 없다.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라고 뜨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당첨 제한 규정은 적용이 안 되지만 1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1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거고 2순위 청약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은 안 걸린다. 예, 2순위 청약은 가능하다. 근데 2순위가 안 오잖아요. 그래, 현실적으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 청약하기는 어렵다. 1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른 이 내용 추가해가지고 다시 영상 업로드 해드려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를 가지고 4-1강에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걸 다시 봐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